네, 미네를 합니다. 25년 2월 9일 일요일. 자, 미네랄. 얘는 어떻게 먹을 수 있냐면요. 1번은 물. 이거는 이온 상태로 먹을 수 있어요. 바로 흡수돼, 바로. 두 번째는 땅. 흙에서부터 와요. 이거는 우리가 이제 소화를 해서 이렇게 해서 흡수시키는 거죠. 소화해서 흡수. 이거 쓰는 거죠. 자, 그래서 미네랄은 어디서 와? 이것 때문에 물에 대한 얘기도 해야 되고 땅에 대한 이야기도 해야 돼요. 어, 먼저 땅에서 오는 것부터 얘기하면은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렇게 식물을 심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뿌리가 내려가잖아요. 뿌리가 막 이렇게 내려가.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딱 달려있는 이파리나 열매를 따먹어요. 그러면 여기에 칼슘, 마그네슘, 뭐 요오드, 아연, 철분, 뭐 이런 영양소들이 이 뿌리를 통해서 쭉쭉쭉쭉 다 올라와가지고 이 열매에 맺히는 거예요. 이 이파리를 우리가 딱 따먹으면 여기에 이 영양소들이 있는 거예요. 깻잎도 먹고 뭐 열매들 먹잖아요, 우리가. 그러면은 이제 이거 여기에 이 미네랄이 들어와서 내가 먹을 수 있어. 그러면은 좋은 채소는 어떤 채소인 거예요? 땅이 되게 좋은 데서 자란 그런 채소가 좋은 거야. 되게 좋은 데서 자란 채소가 좋은 거야. 말이 좀 이상하네. 하여튼 땅에 미네랄 밸런스가 미네랄이 풍부한 곳에서 자란 그런 채소, 과일 이런 애들이 그 채소, 과일에 미네랄이 엄청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럼 없으면 땅에 미네랄 없으면 그러면 영양소가 별로 없지. 그래서 여러분 혹시 이렇게 하얀색 스트롱 박스에 이런 데다가 봄 되면은 고추 모종 같은 거 딱 심으시는 분도 있으시죠? 그래서 이게 막 자라가지고 자라가지고 나중에 고추 딱 열리면 이거 유기농이야 막 이런 분들 있잖아요. 음. 제가 진짜 이 강의 안 들었으면 저 이거 할 사람이에요. 아파트에서. 근데 그러면 이게 흙이 얼만큼이야? 이게 흙이 이만큼이잖아요. 요만큼. 여기에 있는 미네랄이 여기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 농약은 안 쳤지만 영양소가 충분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진짜 이게 아니다. 그래서 땅의 미네랄 밸런스가 아주 중요하다. 그래야 우리가 사 먹는 야채 과일이 영양소가 많다. 자, 그러면은 뉴트리언트라는 농장에서 농사를 어떻게 질까요? 맞아요. 지하 2m까지 뿌리를 내려가는 게 알팔파예요. 지상 2m까지 자라요. 오, 2m. 지하 2m까지 이 미네랄 밸런스가 맞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지렁이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지렁이가 이 밑에까지 어, 파고 2m까지 내려가고요. 그 다음에 미네랄이 풍부해야죠. 그래야지 농사를 짓죠. 그래서 미네랄이 풍부한지 안 풍부한지 이렇게 제가 농장 갔다가 되게 놀란 봉을 발견했어요. 농장에 이런 봉이 있는데 여기다 발로 팍 밟잖아요. 그러면은 흙을 채취를 해요. 그래갖고 농장 곳곳에 흙을 채취를 해서 이 미네랄 밸런스가 맞는지 조사를 하더라고요. 너무 놀라웠어요. 일단 농장 자체가 화산회토로 둘러싸인 화산회토로 둘러싸인 곳에 있어요. 이 화산회토 지역은 어떤 지역이냐면 그렇죠. 지하에 있는 그 뭐야 이게 화산 지역은 막 이렇게 화산이 막 터지면서 지하 이 밑에 있는 이 미네랄들이 지표로 막 흩어져서 다 뿌려지는 그런 곳이죠. 그러니까 지하 깊은 곳에 있는 미네랄들이 지표로 많이 떨어져 있어서 이게 미네랄들이 아주 풍부한 땅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로 치면은 화산 지역이 어디냐면은 저기 개마고원이랑 북쪽이니까 안 되겠고 남쪽에는 제주도 지역. 제주도에서 그래서 생산된 음식들 맛있죠. 채소들. 제주 당근, 제주 고구마, 제주도 귤. 이런 거 맛있죠. 그게 미네랄이 되게 많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음. 그런데 화산해토 지역이 미네랄 양은 풍부한데 미네랄의 균형은 장담 못하지.
한 50가지 미네랄이 이렇게 균형 있게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는 그건 잘 모르겠죠. 예, 그래서 이렇게 흙을 채취해가지고 미네랄이 부족한 미네랄, 뭐 요오드가 부족해? 그러면은 미역을 막 이렇게 발효시켜서 넣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땅의 미네랄 밸런스를 맞춘 다음에 농사를 지어요. 근데 아무리 여기에 칼슘이고 마그네슘이고 많이 있어도 지렁이가 있어야 이게 식물 뿌리가 먹을 수가 있어요. 지렁이가 먹고 뿜어주는 그런 보드라운 흙이 식물의 뿌리가 먹을 수 있는 형태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흡수시켜가지고 이게 영양소가 이 알팔파 같은 경우에 이렇게 자라가지고 제일 위에 지상, 지상 여기 20cm, 18cm에서 20cm가 가장 영양소가 많아요. 여기만 싹 잘라내고 나머지는 다 갈아엎어요. 그러면은 이 미네랄들이 지금 이파리에 다 올라왔던 게 다시 땅으로 또 들어가요. 이렇게 해서 돌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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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서 땅을 비옥하게 하면서 가장 영양소가 많은 거를 농축을 해요. 그래서 일단 농사 내가 나는 반찬 잘 해서 먹으니까 괜찮아, 영양소 괜찮아 이러신 분들은요, 정말 내가 사온 야채 과일이 또 미네랄 밸런스가 맞는 곳에서 재배되었나 하고 한 번만 질문을 하시면 돼요. 미네랄 밸런스가 맞는 데서 농사를 지었을까요? 그, 저기 뭐야, 나주 같은 데 한번 오실 수 있으면은 봄에 백꽃이 필 때 한번 와보세요. 백꽃이 막 진짜 한상이거든요. 되게 몽환적인 분위기를 만들 수 있는데, 근데 이 배나무들 한 그루당 이 배를 이렇게 하는데 한 그루당 이 밑에 배나무 한 그루 밑에마다 다 뭐가 있냐면 비료포대가 있어요. 비료포대를 나무 한 그루당 한 개씩 다 이렇게 놔뒀어요. 이렇게 저기 농사 짓는 과수원을 한 번만 지나가 보시면 이게 보이거든요. 그럼 이 비료가 요소, 인산, 질소, 요, 요소, 비료예요. 이게 미네랄들이잖아요. 얘네들이 많으면 크게, 그러니까 일단 빨리 자라요. 빨리 자라고, 열매가 크게 자라고, 크고, 달고. 빨리 크고, 달고. 어때요? 좋죠? 농사 짓는 사람 입장에서 좋겠죠? 자, 여러분은 어때요? 모양 쬐끄만하고 안 달면은 사실 거예요? 아, 그죠. 우리가 안 사지. 그지. 소비자가 안 사죠. 그래서 이게 비료를 이렇게 나무 한 그루당 이렇게 비료 푸대 한 개씩 다 이렇게 비료를 해요. 그러면은 이렇게 특정한 영양소만 많잖아요. 그러면은, 어, 작은 다른 영양소들이 고갈돼요. 예. 그래가지고 이게 땅이 산성화된다. 막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영양소와 균형이 안 맞아요. 그래서 영양소 균형 맞춰서 농사 지어요. 뭐 이런 얘기 하면은 진짜 신기한 얘기예요. 솔직히 말하면. 근데 그렇게 해야 미네랄 밸런스가 맞는 채소 과일을 얻을 수가 있다. 어, 똑같은 시금치 씨앗이어도 미네랄이 풍부한 곳에서 자란 시금치랑 미네랄 균형이 무너진 곳에서 별로 안 좋은 데서 자란 시금치랑 영양소가 어떨까요? 그렇죠. 이 이파리마다 이 영양소가 똑같은 씨앗이어도 영양소 양이 다를 수 있다. 미네랄 밸런스가 중요하다. 이 땅의 미네랄 밸런스가 중요하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물인데, 어, 자, 미네랄을 먹을 수 있는 방법은 물에서 먹는데, 그래서 물을 잠깐 공부할 거예요, 우리가. 자, 여러분, 물은 어떻게 드시나요? 수돗물 그냥 막 드시는 분 안 계시죠? 어, 자, 수돗물 끓여서 드시는 분 있을 수 있어요. 네, 저처럼 정수기 안 믿어서 그럴 수 있다. 근데 자, 보통 이제 물에 있는 미네랄은 이온 상태인데 이게 아주 미량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바로 흡수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 아주 아주 중요해요. 바로 흡수된다는 말은 소화시키지 않고 그냥 마시면 바로 혈관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물은 보통 어떻게 정수기를 드시잖아요. 정수기 혹은 생수도 많이 드시고, 뭐 끓여서도 드시고 이렇게 하는데 물을 막 끓이잖아요. 팔팔 끓이면 미네랄이 깨져요. 물을 근데 왜 끓여요? 살균하느라고 그랬죠, 살균. 근데 이게 팔팔 끓으면 미네랄도 깨져서 먹을 수 없어요. 자,
우리나라가 정수기를 어떻게 쓰게 됐냐면은 90년대 초에 대구 낙동강 페놀, 이게 발암 물질이에요. 페놀 방류 사건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물에 발암 물질이 있다는 거를. 그래서 다 같이 빨리 걸러. 싹 깐깐하게 걸러. 그래서 완전히 싹 정수하는 정수기들이 유행했어요. 근데 그게 무슨 정수기냐면은 이제 보통 정수기 사실 때 뭐 물어봐요? 얼마야? 어디 거야? 한 달에 렌탈료 얼마야? 그다음에 어디 거야? 뭐 몇 년 만에 뭐 내 거대? 뭐 이런 거만 물어보시잖아요. 위약금이나 뭐 보조금 얼마 줘? 뭐 이런 거 물어보시잖아요. 근데 진짜 정수기를 구입할 때는 왜 물로 들어오는 미네랄이 엄청 중요하니까 정수기를 구입하실 때는 제가 정수기 진짜 아무것도 몰랐거든요. 어, 거의 정수기를 믿을 수 없어서 물 끓여 먹던 사람이에요. 예. 그런데 이제 어, 계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옆 라인에 사시는 분이 정수기를 새로 달았는데 구경하러 갔어요. 갔는데 근데 제가 정수기 없으니까 이제 구경하러 갔는데 그 정수기 회사에서 사은품으로 준 그 샤워기에 다는 필터가 있었어요. 그 필터가 한 달 됐는데 오렌지 색깔이 돼 있는 거예요. 제가 화장실 가서 손 씻다가 저거 뭐예요? 했더니 그게 애들 아토피 있어서 달아놓은 프리 필터인데 세상에 그게 오렌지색이 돼 있는 거예요. 나는 그 물을 끓여 먹는데. 그래서 그 아파트가 오래됐는데 그게 녹이잖아요. 그래서 그때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물에 저런 녹이 있었구나. 근데 저거를 끓여 먹었단 말이야? 그런 생각이 딱 들어서 근데 요즘에는 여러분 진짜 요즘 우리 샤워기 그 필터 있잖아요. 그리고 세면대 필터 있잖아요. 그거 해보시면 저희 아파트는 까만색 무슨 그게 녹이면은 주황색일 텐데, 까만색 때 무슨 모래도 아니고, 막 까만 때 같은 게 되게 많이 껴요. 저희 아파트는. 저희 집은. 어. 그래서 그것만 설치를 해도 프리필터 우리 샤워기기 필터 있잖아요. 그것만 이렇게 끼워서 한두 달 써보셔도 저물을 끓여서 먹는다. 그거 진짜 아니구나. 이거 바로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정수기를 살려고 그랬더니 제가 기준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뭘 사기 위한 뭐 정보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웅진청호 이런 정수기 회사에다 전화를 해서 정수기 자료 좀 주세요 했더니 정수기 자료가 없어요. 안 보내줘요. 없고 그냥 홈피 가서 보면은 뭐 얼음 나온다, 뜨거운 물, 찬물, 그다음에 뭐 커피 나온다, 뭐 이런 식의 그냥 기능만 있고 가격대 다른 거, 디자인 다른 건 있어도 그게 어떤 식으로 정수를 하고 뭐 미네랄이 있네 없네 뭐 이런 건 아예 없어요. 홈페이지에 가면. 그래서 너무 궁금하던 차에 그때 이제 아메이는 요리 배우고 있었거든요. 제가 아메이 사업하기 전에. 그래서 아메이도 정수기가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있대요. 그래서 자료 같은 거 줄 수 있어요? 이랬더니 자료가 있대요. 자료가 있어? 그래, 자료 줘봐. 했더니 이따만한 철을 해가지고 자료를 갖고 왔어요. 이렇게 스프링을 딱 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자료 이렇게 해가지고요. 공부했어요. 샥샥샥 넘기면서. 그때 공부한 건데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싶어요. 진짜 중요한 거. 정수기를 선택할 때는 필터를 알아야 돼요. 필터 방식이 되게 중요해요. 이게 지금 우리가 공부하려고 하는 미네랄이랑 연결돼 있어요. 필터 방식 중에 첫 번째가 역삼투압 필터. 자, 이 필터는 어디에 많이 들어있냐면 웅진청호 웬만한 렌탈 정수기에 들어있는 필터예요. 근데 이게 원래는 어디 필터냐면은 어, 이게 원래 과학 실험실에 있는 필터예요. 순수 H2O를 거르는 완전 깐깐한 정수기 필터. 그게 영사투압 필터예요. 이 실험할 때 물에 막 이온들이 껴있으면 이렇게 실험이 정확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순수 H2O만 딱 있게 하는 그런 필터인데, 어떻게 돼 있냐면은 역삼투압 이 필터를 물을 통과를 시켜요. 그러면 이게 아주 조밀한 필터인데, 여기를 통과하는 물은
세 잔이 통과하면 물 세 잔을 세 컵을 통과시키면 물 한 컵이 통과되는. 그러니까 너무 촘촘해서 그렇게 해서 이렇게 물이 이렇게 해서 모든 걸 걸르는 그런 필터고요. 이게 당연히 그러니까 뭐가 걸러지겠어요? 미네랄도 다 미네랄도 걸르고 또 원래 물에 뭐 있어요? 나쁜 거? 나쁜 게 아니지. 살균 하는 거, 염소 이런 것도 다 걸러요. 싹 다 걸러줘요. 그러면은 이제 이게 세 컵의 물을 정수시키면 한 컵 나온다 했으니까 얘가 문제는 뭐냐면은 물 낭비가 심하다. 자, 그다음에 이렇게 물이 내가 두 컵이 필요하면 어떻게 돼요?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기다리라고 하면 한국 사람들 기다려 되게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계속 이렇게 사람들이 물 안 먹을 때 물을 걸러요. 그래서 이거는 물통이 있어요. 수통. 수통이 있어서 사람들이 사용하지 않을 때 계속 물을 걸러서 받아놔요. 정수를 계속해서 물통에 받아놔요. 그러면은 이게 물이요, 여러분. 세 달 전에 정수한 물이랑 오늘 정수한 물이 계속 섞이는 거예요. 음. 이게 문제예요. 그런데다가 염소까지 없으니까 여기 고여 있는 이 고인 물, 이 물이 너무 깐깐하게 깨끗한 물인데 이 물에 어, 2차 오염, 염소가 없고 옛날에 걸은 물이랑 오늘 걸은 물이 계속 섞이면서 물이 오염이 돼. 그래서 어느 정도였냐면은 우리 김광 리더님이 학교 조교실에서 물이 막 이상한 냄새 나가지고 와서 코디들 보고 빨리 청소해주라 했는데 안 와. 그래서 자기가 뜯었대요. 뜯어서 보니까 이 안에서 울미역 같이 끈적끈적한 그런 게 한 세 개가 막 이렇게 막 춤추고 있는 거야. 막 흐느적흐느적. 그럴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게 2차 오염이 있어서 깨끗한 물을 먹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매일매일 물통을 다 비우고 안에 청소를 한 다음에 써야 돼요. 물때 끼거든요. 근데 그거를 매일매일 안 하죠. 수통 청소 누가 해요? 코디가 두 달에서 세 달 지나서 한 번씩 오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진짜 깨끗한 물 먹으려고 했다가 오히려 물 썩혀서 먹는 그런 상황이 돼요. 그리고 세 번째로 이 정수기가 또 문제가 뭐냐면 얼음물하고 얼음물 이거 찬물하고 따뜻한 물 같이 나오는 애들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얼음 정수기? 어. 여러분 이게 온도 차가 나잖아요. 뜨거운 것과 차가운 게 같이 있어. 우리 보통 이제 베란다 창문 보시면 집 안은 따뜻하고 바깥은 춥죠? 그래서 안쪽에 따뜻한 쪽에 뭐가 생겨요? 결로가 생겨요, 결로. 이렇게 물방울들이 거기에 막 맺혀요. 그래도 집은 공기가 통하니까 거기에 물방울이 막 있지는 않아요. 심한 집은 되더라. 그렇지 뭐. 예, 근데 이 온도 차이가 나는 곳에 물이 이렇게 자꾸 이렇게 습기들이 이렇게 가서 붙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정수기 안에 이렇게 밀폐되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이거 밀폐 공간, 따뜻한 물, 그리고 찬물이 같이 있으면 이 밀폐 공간에 그렇죠. 수증기. 수증기라고 말해. 아니 이게 아니 뭐라 그래야 되나? 어, 내부 결로 현상이 생겨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곰팡이 잡혀요. 왜? 여기 밀폐 공간이어가지고 물이 밖으로 못 나가. 그러니까 안에 곰팡이가 막혀요. 그래가지고 이게 진짜 곰팡이 펴가지고 우리 누구냐 이영미 리더님하고 또 있어요. 예진 리더님네하고 정수기 안에 곰팡이가 핀 거예요. 그래서 정수기사한테 전화했어요. 이게 뭐냐.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이 왔냐면 자기네 정수기는 이렇게 설계가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가 알고 산 거 아니냐는 거지. 말도 안 돼. 몰랐어. 그랬더니 뭐라냐면 그러면은 관 안에 이 물이 나오는 관 안에 곰팡이가 생긴 건 아니라서 괜찮다는 거예요. 그 너무 찝찝하면은 신고한 사람들만 갈아준대. 간만.
이런 거 써야 돼요, 안 써야 돼요? 그래서 얼음 나온다, 시원한 물 나온다, 뜨거운 물 나온다, 그렇게 해서 정수기 선택하시는 분들은요, 이거 알고 사시는 거죠. 안에 곰팡이 펴도 난 괜찮다. 어, 그런 거라고 저는 믿어요. 아, 뭐 뜨거운 물 안 나와서, 뭐, 찬물 안 나와서 암에 정수기 막 이러는데, 그거 뭐 기술이 없어 그걸 못 하겠어요? 예, 무선 방식으로 충전하는 기술까지 암일 건데. 근데 이 얼음하고 따뜻한 물하고 차가운 물 동시에 있는 곳에 구조적으로 곰팡이가 필 수 있다는 사실을 암에 알기 때문에 안 하는 거고요. 그거를 나는 뜨거운 물 나와서 이거 정수기는 그거 다른 거 써. 뭐 시원한 물 나오는 기능 때문에 뭐 다른데 뭐 렌탈 정수기 써. 그런 분들은요. 이걸 아는 분들이겠죠? 안에 곰팡이가 펴도 나는 괜찮다 이런 분들. 근데 사실 곰팡이가 피는지 몰라서 산 분들은요. 빨리 바꿔 타시면 돼요. 위험하다. 위험하다. 자, 그런데 이 정수기는 정말 모든 것을 거르기 때문에 깐깐하게 순수 H2O를 걸르지만 미네랄이 없는 게 문제다. 자, 그래서 이 정수기가 이제 이렇게 순수 H2O를 거르지만 깐깐하게 다 거르지만 미네랄이 없네. 그다음에 결로 현상 때문에 곰팡이가 생긴다. 이건 찬물, 뜨거운 물 같이 있는 경우 2차 오염이 심하다. 자, 이런 게 이 역삼턱 정수기의 치명적인 단점이에요. 음, 그래서 보완하려고 뭐가 나오냐? 직수 정수기 막 이러죠. 그래요. 직수. 이 직수 정수기가 왜 나와요? 그거죠. 이 역삼탑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걸 사람들이 아는 거예요. 제조사들이 아는 거야. 그래서 직수 정수기를 출시했죠. 근데 이 직수 정수기의 필터 방식은 뭐냐? 중공사 방식이에요. 이게 뭐야? 중공사, 중동의 물 귀한 나라에서 하는 방식인가? 이렇게 생각했는데요. 그게 아니고 얘는 의료용 필터예요. 병원에 쓰는 거예요? 좋은 거 아니야? 그죠? 이거면 신장 투석용. 신장 투석용 필터. 이게 뭐냐? 신장 투석이 뭐냐? 혈액을 정수하는데, 혈액 정화하는 데가 어디냐? 그죠? 신장이에요. 자, 근데 신장이 망가지면 어떻게 돼요? 더러워진 피를 깨끗하게 못하겠죠. 예, 그래서 신장이 망가진 사람들은 신장 투석이라 그래서, 그러니까 몸 밖으로 피를 빼요. 피를 빼가지고, 그, 몸 밖으로 피를 빼가지고, 그거를 필터를 통해서 통과시켜서 다시 넣어줘요. 그거를, 그때 쓰는 필터를 진공사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신장 기능이 떨어진 사람에게 쓰는 혈액을 깨끗하게 하는 필터. 그게 신장 투석용 필터인데 이게 중공사 방식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가운데 중 구멍 공 그래서 중공사 가운데 구멍이 뚫린 실다발 사 그 가운데 구멍이 뚫린 실다발이라는 거죠. 그런 실다발 필터를 물을 통과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진짜 좋은 거는 이거는 미네랄이 안 걸러져요. 미네랄 못 걸러. 미네랄 그래서 뭐 있는 물. 와, 그리고 직수 방식이어가지고 이게 물도 낭비가 없고 좋아요. 근데 이제 이게 뭐가 문제냐 하면은 이 가운데에 구멍이 난 실다발이다라고 했을 때, 이게 실다발을 상온에 놔두면 여름에 막 온도가 푹 찌잖아요. 여기 막 오염물질 붙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의료용 필터면은 이게 일회용이란 뜻이에요. 근데 이거 물을 여러 번 통과시키면 어떻게 돼요?
그 오염 물질들이 거기 붙어 있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내가 1번으로 물을 딱 틀어서 먹는다면은 그 물은 깨끗할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중공사 방식 필터, 정수기를 생협에서 출시한 적이 있었어요. 그 생협에 제가 자꾸 질문하다 보니까 생협분들이 답을 못해. 그래갖고 공장에다 연결해 줬어요. 그래서 제가 공장에서, 이거를, 음, 이 직수형 필터 만드는 회사들한테 물어봤어요. 그 회사한테. 그래서 뭘 물어봤냐? 살균을 물어봤어요. 살균. 이게 실다발 준공사 방식이면 실다발이 안에 있는 건데 여름 같은 때 이거 깨끗하냐? 여기에 뭐 바이러스, 박테리아, 뭐 곰팡이, 뭐 포자들 뭐 이런 애들 있으면 물 딱 틀어갖고 먹으면 밤새 증식에다가 내 몸에 다 들어오는 거 아니냐? 막 이렇게 질문했더니 살균이 안 된다. 살균은 어떻게 하냐? 이렇게 하고 물었더니 그 회사 쪽 분의 답이 진짜 너무 재밌었어요. 뭐라고 말했냐면 아침에 일어나서 물을 틀어버리고 한 좀 흘려버린 다음에 먹으면 괜찮다. 어, 그렇게 얘기해갖고 더 신뢰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살균이 안 된다, 이게. 그래서 이게, 일회용이어서 한 번 쓰고 버리는 용이기 때문에 뭐 살균 뭐 이런 거 생각 안 했었는데 물에다 쓰려고 하니까, 이거는 계속 써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살균 시스템이 없는 게 이게 진짜 치명적인 문제가 됐어요. 어, 참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직수정수기라고 좋아할 게 아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여러분, 그 프리필터 같은 거 달아도 깨끗하게 나오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우리 샤워기 필터 같은 거 달아갖고 써보면은, 뭐 이렇게 녹이 끼진 않고, 그래도 딱 깨끗하게 하얀 색깔, 그냥 하얀색이야. 이럴 수 있는데요. 근데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요즘에는 그 물의 배관을 옛날에는 막 철 같은 걸로 했는데 이제 그게 녹이 쓰니까 에폭시 관이라고 해가지고 플라스틱으로 만든 관을 통과해서 물이 우리 집에까지 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그 물에 뭐가 있을까요? 그죠? 우리는 모르는 그러니까 환경 호르몬이 들어있을 수 있어요. 에폭시 관 안에 어, 그 뭐라 그러나 노닐페놀, 프탈레이트, 또 하나 더 있잖아. 프탈레이트, 비스프리. 어, 비스페놀 같은 애들로 코팅이 돼요. 그냥 코팅이 되는 게 아니라 비스페놀 같은 플라스틱 물질도 환경 호르몬들이 있어요. 그런데 필터가 검게 되거나 주황색이 되지 않으니까 다들 우리 아파트에 들어오는 관우 깨끗해서 괜찮아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 에폭시 관으로 수도관을 바꿔가지고 오히려 눈에 안 보이는 환경 호르몬이 더 많을 수 있어. 차라리 뻘개지면 필터가 색깔이 변하면 우리가 이거 이거 조심해야 이렇게 할 텐데 그런 필터들이 색깔이 깨끗한데 알고 보면 에폭시관이어서 그 비스프리 비스페놀 같은 애들이 많이 들어있을 수 있다는 제가 오늘 그 생선 아메이에서 온 고등어 굽는데 실리콘 그 뭐냐 흰색 종이 호텔 호일 안 깔고 그냥 구웠거든요. 그 종이 호일에도 미세 플라스틱이 있다는 소리가 있어가지고 굳이 네 그래서 그냥 냄비 바짝 달궈서 식용 두고 달궈가지고 계란 후라이 하듯이 생선 구웠는데 어 이런 게 전부 다 이제 얼마나 이렇게 잘 정수하냐 이제 이런 문제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뭐 나쁜 애들을 걸러내는 거 이런 거 좀 신경 써야 되는데 이 의료용 필터에서 다 걸릴 수는 있지만 문제는 또 이거를 계속 그러니까 계속 쓰기가 일회용이 아니라는 게 문제예요. 중공사 필터에서 진짜 딱 하고 싶은 말은 일회용 필터를 가지고 지금 매일 먹는 물을 거르는 게 문제라. 맨날 갈아야 돼요, 이거는. 이 말이 되냐고. 아유, 진짜. 그리고 생협에다가 내가 따지다가 기가 막혀서 물을 흘려버리고 먹으라는 소리를 듣고 하도 기가 막혀서 아니 정수기를 왜 쓰냐고요. 그죠? 깨끗한 물 먹으려고 돈 주고 샀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물을 풀어가지고 그 안을 씻어내고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이게 대체. 이런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 정수기 고여있는 물 별로고 직수형 사야 돼? 말고 직수형 하는데 필터 방식이 뭐예요? 이 질문을 한 번은 해야 돼, 소비자는. 그래서 만약 준공사 방식이다 이러면요. 살균은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꼭 물어봐야 돼요. 음. 미네랄이 있는 물을 마실 수 있지만 살균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이거 좀 골치 아프다. 그 다음에 또 시중에 어떤 정수기들이 있냐면 활성탄 방식이 있어요. 이 활성탄 방식은 또 무슨 말이냐면 숯이에요, 숯. 어. 근데 이 숯은 또 어떤 애냐면 숯이 탄소로 이루어져 있어요. 탄소잖아요. 숯은 탄소잖아요. 탄소가 C거든요. 이 탄소의 특징이 뭐냐면 탄소가 있는 애들끼리 탁 가서 붙어요. 어. 탄소 있는 애한테 붙는데 탄소가 누구한테 있냐면은 농약, 음, 유기화합물. 그 유기화합물 뭐 이러면 다이옥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환경호르몬 이런 거. 이런 애들이 다 탄소가 있어요. 그래서 탄소 있는 애를 탁 붙여가지고 나가지 말고 여기 싹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물에 이 나쁜 애들을 탁 걸러주는 그런 방식이 숯인데, 음. 근데 이 숯은 단점이 있어요. 단점이 뭐냐면은 그 탄소가 없는 애를 못 걸러. 탄소 없는 무기물을 안 걸러요. 이게 좋죠? 그러니까 뭐예요? 칼슘, 마그네슘, 요오드, 아연 뭐 이런 애들이 여기 탄소가 없잖아. 그죠? C가 없잖아, C가. 그래서 얘네들은 하나도 안 걸르고 이 필터를 딱 그러니까 그 숯에다가 딱 갖다 물을 딱 통과시키면은 미네랄들은 숯이 안 녹아. 얘는 나가. 그래서 그냥 밖으로 통과시켜요. 탄소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거는 무기 미네랄 나와서 좋네 이랬는데 여러분 문제가 뭐예요? PB 이게 납이에요. HG 이거 수은이야. 자, 그런데 탄소가 있어요, 없어요? PB C가 없고 그죠? 수은 HG C 없죠? C 없어요. 그러니까 탄소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 납이나 수은이 물속에 만약에 녹아있다 그러면은 숯필터를 통과하면 숯필터가 납하고 수은만 잠시 검문 있겠습니다. 여기서 못 나가십니다. 이렇게 할까요? 아니에요. 어. 그러니까 수은이랑 납이나 이런 게 혹시 물에 녹아 있으면은 이 활성탄 방식은 얘를 못 골라요. 탄소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유기물만 거르지 무기물을 못 거르는 게 활성탄 방식이에요. 그래서 무기물을 안 걸르 딱 필터 안에 안 고여 있고 밖으로 통과하니까 미네랄 있는 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활성탄 방식은 미네랄이 있다. 그러나 PB하고 납하고 수 이런 거 어떻게 거르는지 꼭 확인해야 돼요. 확인을 해서 이걸 거른다는 데이터가 없으면 얘네들이 혹시나 여러분이 먹는 물, 그 수돗물에 껴가지고 집에까지 정수장에는 없어요. 정수장이 깨끗하게 하니까 없지만 우리 집까지 올 때 납땜한 관 지나서 우리 집 올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얘네들이 들어있다면은 이렇게 활성탄 방식의 이런 필터는 못 걸러요. 제가 아메이 정수기가 이 활성탄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납이랑 수온을 거르나 했더니요. 어머, 걸러요. 거르는 처리가 되는 그런, 음, 걸은 99.9%, 99%막 이런 식으로 해서 표시가 다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안심을 좀 했죠. 음. 그리고 이 활성탄 방식도 여러분 살균이 안 돼요. 그래서 꼭 물어봐야 돼요. 활성탄 방식이라 하면은 뭐 한우리 한우리 샘물 뭐 이런 거 그런 정수기 있어요. 그런 거 하시면은 살균이 되는지 꼭 물어봐야 되는데, 자, 살균, 이거는 수신가에 또 곰팡이 같은 거 필 수 있어요. 그러면 살균 어떻게 해? 그랬을 때 답을 해줘야 돼요. 근데 이게 암에 있는 정수기가 활성탄 방식과 살균이 같이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일체형 특허를, 그러니까 UV 램프,
활성탄 UV 램프 일체형. 이거 특허가 아메이 건데. 그래서 아메이는 처음에 물 나오기 직전에 딱 살균까지 해주잖아요. 근데 이 램프가 여러분 진짜 자외선 램프 이거 살균 될까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아메이 그 자외선으로 살균한다는데 그거 살균 안 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클레임을 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휴게소 같은 데 다니면은 이렇게 물컵 같은 거 이렇게 이렇게 넣어놓는 찬장 있잖아요. 그럼 그 뒤에 막 이렇게 보라색으로 막 이렇게 불 켜져 있어갖고 살균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거 살균 될까요? 난 그 살균 되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살균 안 된대요. 어떻게 되냐면은 깨끗하게 살균한 거를 넣어놓으면 유지가 된대요. 그런 거야? 그래도 꽤 괜찮네? 이랬는데, 그러니까, 그런 자외선 램프 있으면 살균되고 없으면 살균 안 된다? 근데 그게 살균이 안 된대잖아. 뭐, 이렇게 했는데요. 본사에서 285 나노미터라는 짧은 파장, 짧은 공간 안에서는 살균이 된다고 답이 왔어요. 놀랍죠? 그러니까, 컵홀더처럼 이렇게 넓은 데다가 해놓으면은 그 보라색 자외선 때문에 살균이 안 되는데, 어, 285 나노미터 되게 작은 공간에 짧은 파장 안에서는 살균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 이 활성탄 필터하고 살균 필터가 같이 있는 살균되는 램프가 같이 있는 게 암의 정수기고요. 제가 이제 공부하다가 활성탄하고 살균까지 해주니까 이 정수기가 좋구나 이렇게 좀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만약 이런 정수기를 사실 거면은 뭐 이런 활성탄 방식, 그다음 직수 정수기, 그다음에 또 이렇게 역삼투압 정수기 우리나라 제일 많이 쓰는 거 이런 거 한다고 하면은 이런 지점들을 잘 어, 찾아서 챙겨서 알고 쓰는 거예요. 제가 이제 웅진이랑 청호에 전화해서 미네랄이 없다, 너네 정수기는 그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물었더니 저한테 멸치 한 마리 먹으면 된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저 16년 한 17년 전 이야기인데도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데 되게 뒤끝 있죠. 17년 동안 얘기하고 다니고 있어요. 자, 멸치 한 마리 미네랄을 문제 삼은 제가 문제일까요? 자, 이 물에 녹아있는 미네랄은 이온 상태이기 때문에 바로 쓸 수 있다. 그런데 그 음식으로 막 멸치 한 마리는 어떠냐? 멸치를 소화시켜야 돼요. 소화시키고 흡수시켜서 내가 원하는 곳에 보내야 되죠. 그럼 바로 쓸 수 있어요? 아니면 시간이 지나 있을 수 있어요? 그죠? 멸치를 드시면은 한 2시간은 지나야 그 멸치 칼슘이 혈액으로 들어올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 물에 있는 이 미네랄은 너무나 중요한 미네랄이고 바로 쓸 수 있다. 자, 근데 또 이런 게 있어요. 전기 이온수기, 알칼리, 전기 이온수기. 자, 일단 이거는 정수기가 아니다. 정수기가 아니에요. 물 걸러주는 게 목표가 아니고요. 이 알칼리 전기 이온수기 같은 경우는 식약처 홈페이지 가시면은 얘는 정수기 아님, 이거 확실하게 표시돼 있고, 그다음에 이 알칼리 전기 이온수기는 뭐냐? 전기가 들어가서요. 이 물이 알칼리수가 H2O라는 물이 이 물 안에 있는 성분들이 알칼리로 그러니까 미네랄들로 부시는 거예요. 분해를 해가지고 이 물을 알칼리 상태로 만드는 거예요. 원래 수돗물이 pH가 7하고 강산이 1이고 14가 강알칼리인데 이 이게 어, 어떤 분은 위산이 많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위산이 있어갖고 막 pH 농도가 6, 5로 막 떨어진다. 그러면은 우리 몸에서 칼슘 이온이 막 나가가지고 어쨌든 이거를 우리 혈액이 얼마냐면 7.35 7.45 정도 되거든요. 7.35에서 7.45 되는 중성보다 살짝 알칼리 쪽으로 와 있는데 이거를 지키려고 우리 몸이 무지하게 애를 쓰는데
이 전기 이온수기로 만들어진 물을 먹으면 아예, 이 플러스 이온, 그러니까 알칼리화 되게 만들어서 먹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물을, 산도를 바꿀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너무 높은 알칼리 수를 드시면은 몸에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아무리 알칼리가 좋다 해도 너무 높은 농도의 알칼리를 드시면은 몸의 균형이 무너지죠. 예, 혈액의 균형이 무너지기 때문에, 안 좋아요. 네. 그래서 전기 이온수기 같은 경우에는 그 몸에, 어, 위산 같은 게 너무 많아갖고, 산이잖아요, 이거 산. 산이 너무 많아서 알칼리 이온수기를 쓰면 어떻게 돼요? 두 개가 이게 박치기 갖고 중화되겠죠? 그럼 중화되면은 중성이죠? 예. 그래서 이렇게 자꾸 몸을 너무 이제 이 알칼리 그 위산 같은 것 때문에 산으로 가 있는 거를 알칼리 쪽으로 땡길 때 이런 게 이런 것들을 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치료 목적이에요. 그 되게 알칼리 농도 높게, 그러니까 미네랄이 있어서라기보다 물에 전기 이온을 넣어서 이온 상태를, 그러니까 물의 전기 상태를 알칼리수로 만드는 거. 이 몸에 그 들어가는 물의 이 극성, 극성을 알칼리로 만드는 거. 그게 알칼리 이온수기예요. 어, 정수기는 아니다. 의료기기다. 너무 산이 많은 사람이 산을 중화하려고 알칼리 이온수기를 쓰지 그 안에 미네랄이 있어서 이온수가 그 알칼리수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이 정도는 좀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생수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는 진짜, 이건 뭐 운반상에 문제가 있어요. 음, 뭐 이게 냉장차에 넣어서 갖고 오나요? 아니면 바깥에 그냥 막 트럭에다 그냥 싣고 오나요? 그냥 막 오지 뭐. 냉장고에 들어가면 돈 드는데 누가 그 500원짜리 생수 한 병 팔자고 그러겠어요. 그래서 이건 운반할 때 이미 이 물이 물의 안전이 담보가 잘 안 된다. 그다음에 생수 지금 미세 플라스틱 너무 많잖아요. 아니, 그 뭐 생수통이 뭐 그렇게 지저분하지도 않은데 무슨 미세 플라스틱이야?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아니죠. 초미세 플라스틱이 진짜 너무 많이 녹아있다는 얘기를 하고 여러 번 쓰지 말라 그러죠. 예. 어, 이 미세 플라스틱 문제는 이선민 원장님 제일 먼저 언론에다 자꾸 얘기를 했는데 이게요, 그 공장에 가서 보시면 요만한 유리 덩어리를 훅 불면 그럼 이게 이렇게 길어진 병이 되거든요. 모양 따라서. 근데 이렇게 훅 불 때, 불고 난 다음에 그 병이 이렇게 생수병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생겼을 때 이거를 어떻게 해야 돼? 안에 씻은 다음에 생수를 담으면은 그 미세 플라스틱이 괜찮을 수 있는데, 씻고 말려서 담으려니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 그냥 이걸 열 처리해서 이만한 덩어리가 훅 불어서 병이 되면은 거기다 바로 생수를 투입해가지고 물 뚜껑 딱 담아서 이렇게 정리. 이렇게 하는 게 시중 생수라는 거예요. 세척을 해라. 아니면은 시켜서 안에 그런 나쁜 애들이 좀 날아가고 난 다음에 해라. 뭐 이렇게 아무리 얘기해도 이러면 생수값이 올라가니까 안 된,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여러분이 아시는 생수들은 다 생수병을 그냥 이렇게 플라스틱을 하나 요만한 거를 불어가지고 요리 이렇게 그릇 만들처럼 불어가지고 커지면은 그냥 리본으로, 그러니까 이게 딱 그냥 묶고 그냥 원래 이게, 그러니까 리본으로 묶다기보다 무슨 말이냐면 후 불어서 이게 플라스틱이 이렇게 병처럼 푸르르게 커지면은 거기다가 물을 확 바로 넣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씻어서 말려서 뭐 혹은 건조시킨 다음에라도 물 이러면은 플라스틱이 덜한데 우리나라 생수 공장은 그렇게 안 생겼다는 거죠. 아 진짜 한번 가보고 싶어요. 너무
어떻게 하고 있나. 어. 근데 더 문제는 사실 이 생수가 이게 구제역 때 이 막 소랑 막 소, 돼지 막 이렇게 막 묻었잖아요. 그냥 생매장 시켰잖아요. 근데 그 옆에 생수 공장이 있어. 그래서 여기서 막 이렇게 관 박아가지고 물 이렇게 지하수 퍼갖고 이래가지고 담아서 팔잖아요. 브랜드만 달리해도 가격이 달라요. 음. 그래서 이거 생수에 미네랄 있어 없어? 생수 미네랄 있죠. 있는데 미세 플라스틱이 딸려온다. 그리고 안전이 담보가 되지 않는다. 이거 좀 알고 쓰시고 그다음에 환경오염이 너무 심하잖아요. 그 생수 병을 하루에 몇 개씩 버리는 거야. 그죠? 물도 먹고 국도 끓이고 야채도 씻고 그러면 생수병 진짜 다 나가겠다. 그래서 웬만하면은 안 쓰시는 걸로 생수로 물을 하지 마세요. 왜냐면은 쌀 같은 거 씻을 때, 쌀 씻을 때 어떻게 하세요? 수돗물로 씻으세요? 그거 이제 한번 실험해 보면 되는데, 염소 시약이라고 있어요. 수돗물에 수돗물에 염소를 넣죠. 이유는 살균하느라고 근데 이게 몸 안에 들어오면 염소가 몸에 들어오면은 트리할로메탄, 뭐가 아니고 트리할로메탄 요런 물질이 만들어져요. 우리 몸엔 단백질이나 이런 거랑 만나갖고 염소가 들어있는 물을 마시면 이 트리할로메탄이 만들어져요, 몸에서. 근데 이게 발암 물질이야. 근데 문제는 이 쌀에 쌀룬 있잖아요. 쌀이 있으면 여기에 쌀룬이 있단 말이에요, 쌀룬. 그래서 진짜 이렇게 염소 시약을 물에다 딱 떨어뜨리면 물이 노랗게 변해요. 그러면 노랗게 변한 컵에다가 이 쌀을 딱 넣잖아요. 염소 시약 넣고 물에다가 염소 시약을 딱 넣으면은 이 물이 어떤 색깔이 되냐면은 노란색이 돼요. 염소가 있으면 노란색이 돼요. 근데 여기다가 쌀을 딱 넣잖아요. 그러면은 쌀 눈이 여기 비타민 B1 티아민이 있잖아요. 티아민. 이 티아민이 노랗게 여기 쌀 눈인 데가 노랗게 돼요. 이거 본 적 있으세요? 어. 그거 어떻게 된 거냐 했더니 비타민 B1이 항산화제잖아. 항산화제가 염소 산화제랑 박치기 한 거예요. 아니 지금 탄수화물 대사에 필요한 비타민 B1이 부족해서 이스트비까지 사 먹고 있는 상황에서 이 쌀룬에 붙어 있는 티아민이 지금 일을 한 거예요? 무슨 일을 한 거예요? 수돗물에 있는 염소를 중화했다? 아니죠. 탄화하는 반응이죠. 염소를 환원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곡물들은 정수기 물로 씻어야 돼요. 에? 그러니까 곡물들을 씻을 때는 깨끗한 물, 염소가 없는 물로 씻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무슨 물로 씻어야 돼? 정수기 물, 역삼척 정수기도 정수기 물 받아놓은 거 받아서 씻어야. 근데 그 수통에 있는 물 몇 번만 쌀 씻으면 물 다 나가가지고, 그죠? 물 안 나와버려요. 그래서 직수 방식으로 물 나오는 데서 쌀이나 곡류들을 먼저 씻어야 돼. 이 영양소가 이게 염소를 환원시키느라고 이렇게 없어지는 것도 문제고. 그 다음에 이게 건조돼 있잖아요. 건조된 곡물들은 처음에 닿는 물이 70% 이상이 흡수가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처음에 닿는 물을 저기 수돗물로 하게 되면 그 수돗물 안에 있는 온갖 게 다 흡수가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보통은 엄마들이 어, 수돗물로 씻은 다음에 마지막에 밥물만 그 정수기 물로 이렇게 하시잖아요. 어, 다 그렇게 사셨죠? 예. 저 물 끓여 먹을 땐 그냥 수돗물에도 밥 해 먹었잖아요, 제가. 아, 정말 국도 그렇게 끓이고.
정신 나갔어. 예. 제가 그거 진짜 깊이 뉘우치며 정수기를 그래서 아메이로 갈아탔는데 이런 거를 알고 나니까 아 생수를 사 먹어서도 안 되고 물 끓여서 씻을 수도 없고 정수기를 달긴 해야 되는데 역삼 투합 방식은 또 오염이 생기고 준공사 방식은 정수기 사는데 물 또 끓여 먹어야 되게 생겼고 그래서 이스프링이 이 램프하고 활성탄 일체 방식이어가지고 그거를 선택하게 된 거예요. 이게 아메이 특허라고 하잖아요. 자외선 램프하고 그 숯하고 이렇게 같이 있는 거. 놀랍죠? 아, 그래서요, 어쨌든, 쌀 같은 거 씻을 때 이렇게, 만약 생수 드신다면 생수로 씻어야 된다는 거. 맞아. 아유. 근데 요즘에는 물 못 믿어서 삼다수 사 먹는 분들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아메이 정수기, 하나 사시면 저 구형 정수기, 옛날 정수기 사가지고 지금 16년째 쓰고 있거든요. 멀쩡해요. 필터만 갈면 돼서. 예.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생각하시면 되는데, 미네랄이 있고, 미네랄 오케이 있고, 그 다음에 살균이 돼요. 근데 이번에 나온 아메이 정수기 그 뉴이스프링 같은 경우요. 이게 정말 대단한 게 뭐냐면은, 미네랄 당근이 있는데, 살균도 그렇지만, 오늘 브랜드 강의를 하면서 이진주 주장이 뭐라 그랬냐면은 원래 이런 거 물 살균하는데 뭐 40인가 40mj인가 뭐 이렇게 에너지를 한 이 정도만 쓰면 된대요. 근데 옛날에 들어 있었던 그 정수기 안에 이 필터 안에 있는 그 자외선 램프가 80mj였대요. 그래서 왜 이렇게 두 배나 센 걸로 하냐? 40만 해도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세균들 중에 세게, 지금은 40이면 죽지만 어느 순간 40에 죽지 않는 돌연변이들이 나올까봐 80까지 세게 해놓은 거예요. 대박. 그랬는데 이게 지금 이번에 어떻게 됐어요? LED 살균 램프로 바뀌었잖아요. 그죠? LED 살균 램프로 바꿨어. 옛날 거에서 LED 살균 램프로 갔는데 이게 훨씬 그 살균력이 뛰어나대요. 세대요. 어, 세고 그다음에 물이 위에서 떨어지면 기포 때문에 산란 현상 때문에 제대로 살균을 못할까 봐 이 램프 안에서 물이 밑에서부터 조용히 차오르는 방식으로 기포가 안 생기게 하는 방식으로 살균을 해요. 와, 그 대단하죠. 그리고 역시나 진화를 해가지고 정수기에 걸리지 않는 살균이 안 되는 애가 나온 거예요. 살균이 안 되는 애가 어떤 애냐면은 살균이 안 되는 세균이 생겼는데 아니 세균들이 생겼는데 바이러스가 아니다. 세균이 생겼는데 어떤 애냐? 포낭균이라. 헐, 이게 어떤 거야 했더니 아무리 센 저기 램프를 조사를 해도 안 살균돼요. 뭐냐 했더니 이게 딱 껍데기를 만들어서 안에 들어가 있어. 위험하죠. 진짜 위험하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 그래서 디펜스 가드 필터가 프리 필터 다음에 필터 한 겹이 더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이 포난균은 크다는 거예요. 입자가 커서 그래서 한 번 더 필터에 걸리도록 프리 필터 말고 또 더 좀 조밀한 필터를 하나 더 넣었어요. 거기에 이 포난균이 걸려요. 그리고 또 누가 걸려요? 이 디펜스 가드에 포난균이 걸리고 두 번째로 초미세 플라스틱 미세 플라스틱이 걸려요. 그래서 99.99% 걸린다 이 말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음. 옛날에는 95%, 지금 99%. 뭐 이런 식으로 진짜 이게 옛날에 NSF 인증은 85%까지만 걸러도 거른다고 해줬어요. 근데 지금 우리 정수기가 어 제대로 더 많이 걸리죠. 그러니까 이 최고야, 최고. 그래서 이 디펜스 가드라는 이 필터 때문에 그게 돼요. 포난균도 걸르고 초미스 플러스도 걸러요. 포난균 뭐 하는 애인데
살균 램프에 살균 안 되는 균이 있다. 정말 대단한 것 같아. 이런 걸 찾아내는 게 대단한. 어. 뭐 신종의약품들, 그다음에 뭐 몰핀, 마약, 뭐 이런 거 얘기는 당연히 당연히 거르지만 이거 진짜 너무 무섭죠. 초미세 플라스틱 뭐 요즘에 뭐 제가 오늘 그 고등어 구울 때 그냥 종이 호일 안 깔았다는 얘기는 종이 호일에 또 플라스틱 초미세 플라스틱 같은 것도 붙어 있다. 코팅 그 성분들. 그래서 되도록이면 그냥 써야겠다. 음. 근데 뉴이스프링 같은 경우는 정말 지금 이게 진화하는 균들을 잡는 살균 램프로 안 되는 거를 디펜스 가드로 잡고 그 덕에 초미세 플라스도 더 많이 잡히고 그리고 LED 살균으로 훨씬 더 강력하게 살균할 수 이렇게 돼 있답니다. 그런데 미네랄은 통과돼서 우리가 먹을 수 있고 멋진 것 같아요. 음. 어, 여러분 어떠세요? 제가 진짜 사실 그 생협을 19년을 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너무 출자금이 한 140만 원인가요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찾아야겠다. 이래가지고 일단 생협 중단을 했어요. 생협 탈출을 했어요. 그랬더니 무슨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마요네즈. 어. 요즘에 쿠팡에 웬만하면 뭐 유기농도 있고 뭐 저기 뭐야 유정란도 뭐 방사 유정란, 동물복지 유정란도 있고 뭐 이래서 아유 뭐 생각 굳이 안 써도 되겠다 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이고 참 다시 가야겠어 다시 무슨 말이냐 음 생협에서 마요네즈 살 때는 아무 생각 없이 샀어요. 왜냐하면 모든 게 그래도 웬만히 다 이렇게 다 돼 있으니까 내가 머리 무겁게 이 생각 저 생각 하면서 막 뒤지지 않아도 돼. 이게 뭐 들었어? 성분 뭐야? 이런 거 안 해도 되는데 제가 쿠팡에서 마요네즈를 살려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어, 그 메밀면이 있어가지고 명란 마요를 애들한테 해주려고 마요네즈와 명란을 사다가 기절할 뻔했잖아요. 못 샀어요. 결론적으로는. 명란에 저는 여기에 아질산 나트륨 아질산 나트륨이랑 발색제, 아질산 나트륨. 너무 아는 게 많아서 큰일 났어. 이게 발색제이고 이게 그거예요. 산 부패하지 말라고 넣는 거예요. 방부제예요, 방부제. 어. 근데 이게 뭐냐면 이거 아질산 나트륨이요. 이거 청산가리랑 맞먹는 애. 예. 이게 보통 어디에도 많이 들어있냐? 햄에 많이 들어있어요. 햄, 소세지. 그래서 생협 소세지 같은 거 아니면 안 먹거든요. 생협에는 이런 거 안 들었어요. 예. 근데 명란에도 이게 들었다는 걸 제가 알거든요. 그래가지고 명란에 이거 안 든 명란을 찾았어요. 있었을까 없었을까? 없다. 뭐 되게 비싼 거래. 명품이래. 그래서 이건 안 들었나? 쫙 내려가서 선거 딱 보면 이게 들었어. 아, 못 사죠. 그 명란 마요를 해 먹으려고. 그래서 마요네즈를 또 찾았어요. 그랬더니 또 되게 비싼 마요네즈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또 괜찮은가 보다 하고 또 이렇게 봤더니 일단 대두유를 안 썼어. 그러니까 이게 뭐야? 콩기름을 안 쓴 거예요. 그런데 그 이 대두유 대신 올리브유로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올리브유, 좋아. 산패 안 되겠네. 이제 산패 좀 덜 되겠는 걸 썼다는 얘기군. 그랬는데 뭐가 또 들었냐? 이 마요네즈에 계란이 계란이 유정란이 아니고 제대로 된 계란이 안 들었어. 그리고 온갖 뭐 첨가물이 막 들어있어. 그래서 이거 두 개를 사려고 하다가요. 제가, 참, 그동안, 지난 20년 동안 결혼해가지고 한 20년 됐잖아요. 근데, 이 머리 안 무겁게, 이런 생활과 관련돼 있는 음식도 그렇지만, 이런 공산품들 머리 안 무겁게, 그냥 생협 쓰면서, 어, 성분조사 내가 안 해도 되는,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근데 다시 이거를 안 쓰니까, 아는 게 너무 많으니까 뒤지기 시작하는데, 시간 너무 많이 걸리는데, 제가 아는 사양으로 팔지를 않는 거예요. 아니면은 마켓컬리나 뭐 이런 데 가서 또 거기 뒤져야 돼. 거기도 뭐 좋다 해도, 왜냐면 이게 방부제 안 들어가면은 유통을 오래, 그러니까 유통기한이 짧아지잖아. 네. 그래서 진짜 머리
가볍게 하고 살았구나라는 걸 최근에 알았어요. 그럼 여러분, 물은 어떨까요? 그리고 이거 말고 물만 그런 게 아니라 온갖 생필품들은 어떨까요? 진짜 몰라서 그냥 가격 비교해가지고 그냥 싼 거 이렇게 사고 뭐 이렇게 하시지. 이 속속들이 좀 알기 시작하면요. 진짜 제대로 된 거 뒤지느라고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 거예요. 아, 그래서 진짜 아메이, 생현, 뭐 한살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너무 땡큐. 아, 진짜 땡큐 땡큐예요, 진짜. 여기 이런 플랫폼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 그렇게 막 이거 좋은 거 찾아서 산만리 안 했던 거야. 책 읽고 나면 엄청 머리 복잡하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내 아이를 해친 달콤한 욕 한 번만 읽어보세요. 그러면 진짜 뭐 아무거나 못 사요. 그런데 막 그러면 이제 쿠팡에서 계속 뒤지면 살 게 하나도 없어요. 동상품들은 제대로 된 게 없거든. 그래서 여러분 진짜 너무 그냥 내가 고민 안 해도 돼. 안 해도 알아서 아메 MD들이, 생협 MD들이 제대로 다 생협 물품이온 엄마들이 다 인증해가지고 올려놓은 그런 거 살 수 있는 거예요. 이거 다 회원제잖아요, 회원. 공통점이 회원제라는 거예요. 가장 혜택 많은 데가 아메 있잖아요. 그래서 물을 하나 사실 때도요, 네. 얼음이 나와, 뭐 뜨거운 물이 나와. 예, 얼음하고 뜨거운 물 나오면 무조건 안에 곰팡이 핀다. 그거는 알고 사시는 거예요. 나는 얼음물이 좋아가지고, 난 뜨거운 물 나오는 정수기가 좋아서. 그렇게 쓰고 계시면 무조건 곰팡이 나 감수하겠다 이 뜻이에요. 근데 설마 그런 분이 계세요? 찬물을 먹기 위해서 곰팡이를 감수하실 수 있어요? 정수해갖고 냉장고 넣어버리면 곰팡이 안 피잖아요. 뭘 그런 간단한 거를, 그런 거를 물 끓여버리면 되잖아요. 포트 딱 놓고. 진짜, 그래서 이거 뭐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미네랄 얘기가 여기까지 왔는데 어쨌든 물에 미네랄이 있어야 되고 그 미네랄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 준공사 방식일 경우에는 살균까지 돼야 되는데 살균까지 되는 준공사 방식이 없고 그리고 준공사 방식 같은 경우는 미네랄은 있지만 필터 자체가 일회용 필터니까 계속 매일매일 갈아야 되는 필터. 그리고 미네랄이 있으려면은 그 수필터를 쓰면 좋지만 수필터 문제가 뭐예요? 아까 수은, 납 같은 그런 무기물을 또 못 그러잖아. 그래서 수은하고 납은 거를 수 있어? 그거 자료 있어? 이렇게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아, 그죠. 제가 진짜 이스프링은 정말 이거 다 통과, 이런 거 다 패스예요. 다 우리가 머리 무겁게 고민 안 해도 다 해놨다니까. 게다가 살균 램프에 살균 안 되는 균까지 지금 거르잖아요. 미세 플라스틱 지금 정부에서 그 얘기 했잖아요. 기준이 없어서 말을 못하겠다. 또 뭐, PFOA. 여러분, 이게 뭐예요? 코팅 후라이팬에 코팅제. 코팅 후라이팬만? 종이컵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다 코팅돼 있잖아요. 그거 PFOA 코팅. 그런 것까지도 다 거른 인증 다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인증까지 다 받은 걸 내놔봐. 그러면요, 정말 이스프링만한 정수기가 없습니다. 음. 어, 나는 초미세 플라스틱 안 먹는 것 같아. 이래도요. 아까 말했듯이 고기 생선 구울 때 종이 호일. 또 어디 있어요? 아이스 아메리카노 테이크아웃 하는 컵 있잖아요. 그 공장에서 만들어갖고 씻어서 왔을까요? 안 씻었죠. 그냥 와줘. 그러면은 그 컵 카페에서 씻은 다음에 다시 담아주나요? 아니죠. 그 진짜 나도 모르게 우리는 초미세 플라스틱 되게 많이 먹고 있어요. 특히 생수병에 초미세 플라스틱. 그 다음에 그 여름에 탑차에 그냥 막 싣고 와가지고 땡볕에 막 이렇게 쟁겨놓는 그런 거. 진짜 부득이하게 막 물이 너무 없다 그럼 생수 마실 수밖에 없지만 그래서 아메이 리더님들 다 물 들고 다니죠. 알아서 그런 거예요, 알아서. 그래서 여러분 사실 진짜 제일 먼저 바꿔야 될 거는 물이다. 이스프링으로 물을 바꾸세요. 그리고 미네랄 워터 그냥 드시고 끓여서 먹는 차는 끓이면요 어쨌든 미네랄이 파괴돼요. 그래서 미네랄을 먹는다고 했을 때는 끓이지 말고 생수로 드세요. 음. 자, 오늘은 미네랄 기본 했습니다. 다음 주에 우리가
진짜 미네랄 정리 한번 쌈박하게 하면 끝납니다. 네, 오늘 아무래도 안 끝날 것 같았어요. 야, 얘기가 길어질 것 같았어요. 자, 그래서 어쨌든 정수기 얘기를 했는데, 왜 그러냐? 우리가 바로 쓸 수 있는 미네랄로 정수기, 물로 우리가 먹는다. 그런데 정수기 중에는 미네랄 없는 정수기가 있다. 조심해야 된다. 자, 여러분, 이 염소시약만 문제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싱싱한 야채를 사시면요. 수돗물에다 씻으면은 수돗물에 있는 산화제죠. 그거를 싱싱한 야채가 다 중화를 해요. 거기에는 비타민 B나 C나 이런 애들이. 그래서 진짜 실험해보고 싶으면 정수기 물에다가, 요거들을 타세요. 산화제잖아요. 거기다가 싱싱한 브로콜리 같은 거 딱 넣어서 확 흔들어 보세요. 그러면은 그게 투명해져. 그냥 브로콜리가 싱싱하면 거기 비타민 B나 C가 있으니까 나오면서 그 산화 환원 반응에 의해서 투명해지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수돗물 받은 다음에 염소 씨약을 딱 넣으면 노랗게 변해요. 거기다가 싱싱한 고추 같은 거 딱딱 잘라갖고 딱 넣어서 그렇게 흔들잖아요. 그 고추에서 비타민 C 나오면서 그 산화 성분인 염소 성분이 싹 없어져요. 투명해져요. 노란색 물이 툭 투명해져요. 그럼 염소가 없어진 거거든요. 그러면 내가 고추를 씻을 때 어떻게 수돗물로 씻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 고추 안에 있는 싱싱한 비타민 B, C가 다 수돗물에 의해서 수돗물하고 같이 산화 환원 반응에 의해서 다 없어지는 거예요. 아니 내가 먹기도 아까운 비타민 B랑 C를 지금 수돗물에다가 갖다 파시겠냐는 거지. 그죠? 그러다가 또 그거마저도 어떻게 해요? 시금치 같은 거 수돗물에 씻어가지고 물에 펄펄 넣고 끓여갖고 딱 데치면 그 초록색 물까지 쏙 빼가지고 영양소는 다 죽이고 양념해서 먹잖아요. 그래서 킬리미가 너무 중요해요. 그나마 정수기물로 깨끗하게 씻어가지고 그거를 그냥 물 없이 데치면 영양소가 다 살아남아 있잖아요. 그래서 진짜 저는 아메가 진짜 신세계였어요. 이런 식으로 하면은 정말로 좋구나 이런 걸 알게 됐거든요. 음, 지금은 이제 하도 그렇게 살고 있어서 안 그렇게 살고 있는 거를 한번 해보라고 하면 진짜 이상하더라고요. 예. 자, 그래서 어쨌든 제가 이 마요네즈 명란 사다가 아메이 생협 한살림 러브러브 하게 됐어요. 근데 뭐 아직도 못 샀어요. 생협 뭐 가입하는데 뭐 기다리라나 뭐 어쨌거나 그래가지고. 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머리 안 무겁게 알아서 이미 다 체킹해주는 다 모든 것이 커버되어 있는 그런 정수기, 그런 생필품들, 그런 먹거리 살 수 있는 곳, 그런 곳을 이용하시는 게 맞고요. 그런 데는 웬만하면 다 해운제라. 네. 근데 해운제만의 문제도 아니죠. 그리고 이 추천한 추천인에게 뭐 혜택도 많이 주죠. 예, 돈도 많이 벌 수 있게 하고. 예. 생협은 그런 기능까지는 없죠. 자, 어쨌든 미네랄은 땅에서 오고 물에서 온다. 근데 내가 사온 채소, 과일에 영양소가 많으려면 땅에 미네랄이 많아야 된다. 그다음에 물은 정수기를 잘 선택해야 된다. 어, 역삼투압 정수기, 얼음물, 뜨거운 물 나온 데는 곰팡이 필 수 있다. 그런 것까지 다 생각하라. 이제 이런 거 정도는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너무 수고하셨고요. 다음 주에 미네랄 1시간만 하면 끝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 끝났다, 끝났다.